자, 이 최재형 목사를 기소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권고가 나오자 야당은 김건희 여사도 함께 기소해야 한다. 일제히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서 무죄라는 억지 논리가 깨졌다. 조국 혁신당은 뇌물 건넨 최 목사도 받아챙긴 김건희 씨도 기소에 처벌해야 한다. 진보당은 정치 주판 그만 튕기고 검찰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켜라. 이렇게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백담사라도 가셔서 조용히 사시는 게 좋겠다. 자, 국민의힘은 달라진 2차 수사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요. 한동훈 대표도 지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다만 여론 추이에 무척 좀 긴장하는 그런 모습이 읽혀집니다.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만약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경우에 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 이렇게 우려했고요. 우원식 국회의장도 어제 기자들과 만났는데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의 범위, 폭,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어 국회도 방치하기 어렵다.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 최종 의견을 보고 받고 방향을 결정할 걸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두 사람 모두 불기소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먼저 배종우 위원장님, 네. 두 사람 모두 불기소한다. 지금 이 최 목사는 자기 처벌받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 상황을 한마디로 검찰 공화국에 검찰이 쓰고 있는 흑역사 노트를 국민들이 찢어버렸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검찰은 그동안의 흑역사를 계속 써왔어요.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등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조사를 해왔는데 첫 번째로 경찰청 경호처 부석청사로 출장 조사를 나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또 수사 검사가 피의자 측에게 핸드폰을 압수당했어요. 그리고 또 검찰총장을 또 패싱을 했고, 그리고 또 명품백을 줬다는 최 목사 측은 쏙 빼고 반쪽짜리 수사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 결론이 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전무후무한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최 목사가 수사 심의를 요구를 해가지고 결론을 내렸는데 한마디로 이제 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내려버렸잖아요. 그 기소 의견 내린 결론은 청탁이 있었다. 그리고 또 부정한 금품 제공이었다. 그리고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소 의견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럼 이제 한마디로 지금까지 해왔던 검찰 측의 결론을 다 뒤엎어 버린 건데 이러다 보니까 금품을 받은 사람은 불기소, 준 사람은 기소 이런 모순된 심의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검찰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왜냐? 만약에 최재형 목사만 기소를 하게 되면 그러면 이걸 받은 김건희 여사는 불기소 이게 말이 되냐? 또는 최 목사를 또 불기소하면은 최 목사는 내가 청탁했다 처벌해 달라. 그런데 이걸 또 기소를 안 하면 이것 또한 웃기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퇴양난인데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검찰은 정도로 가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변호사법 위반, 알선 수재 혐의로 재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법조계의 일반적인 여론이고요. 만약 계속 문개기 봐주기로 간다면은 검찰도 국민의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준희 의원. 그래서 이게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 이 수사를 통해서 이게 이제 정리되기를 바랐을 텐데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 불기소하더라도 이 여전히 미해결 문제로 남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민주당에서 했던 예. 말 중에 이제 무죄 논리가 깨졌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상당히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그 최재형 목사가 있는 수심위 그 수심위에서의 그 기소 권고는요. 여러분 그 결과만 나와서 최재형 기소 의견 나왔다 이렇게 보기 쉽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치열하게 아슬아슬하게 기소 권고 결정이 난 거예요. 안에서 다수결로 해가지고요 7대8로 해서 딱 한 표 차이로 된 거거든요. 한 표 차이로 최재형 목사에 대한 기소 의견이 나온 거고요. 그만큼 이게 불기소에 대한 의견도 상당히 치열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쨌든 다수결로 해서 이제 결론이 났고 그렇게 다수결로 해서 결론 났다고 따져보면요. 그 김건희 여사 권익위 때 한번 조사했지 않습니까? 권익위 또 의견이 뭐였냐면 무혐의 결론 났었었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검에서도 무혐의 힘이 났었고 또 김건희 수심에서도 무혐의 힘이 났었습니다. 불기소죠. 그러니까 총 4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3번이 전부 다 무혐의 의견이고 단 하나 최재형 목사 수심위에서만 기소 권고 그것도 7대8로 딱 한 표처럼 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결국은 사건의 증거와 증언과 이런 본인 진술과 이런 걸 종합해 보건데 법조계에 있는 전문가들도 이거를 불기소 의견으로 좀 보는 경향이 더 매우 높다 이렇게 봐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말 정도 해가지고 모두 다 불기소 처분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두 분은 이제 법리적 관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설주환 변호사하고 이제 윤기진 대표는 이제 한동훈 대표도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침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이 문제가 여전히 이제 여진이 남아 있을 텐데 이 진짜 해법은 뭘까요? 진짜 해법이요. 예. 특검 가야죠. 이게 그리고 언젠간 수사가 됩니다. 분명히. 그 처벌도 받으실 거고요. 그게 시간의 문제이지 뭐 이 정권 내에서 더뎌질 수는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전 정권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 정권이 뭐 민주당 정권이 됐든 뭐 국민의힘에서 정권 재창출을 하든 어느 정권이 됐든지 간에 윤석열 정부가 아닌 다른 정부가 들어서면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적으로 논란이 됐고 상당히 법리적으로 지금까지 어떤 뭐 권익위에서의 결론이라든지 기존의 뭐 중앙지검에서의 결론이라든지 의문이 남는 건 사실이거든요. 권익위 결론은 아예 잘못됐고요. 그건 아예 판단을 잘못했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불기소를 해야 된다. 뭐 저는 이번에 최재형 목사에 관한 그 수심위의 결론이 모순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법에 의해서 그냥 판단한 거라고 보여요. 근데 오히려 이 과제 수심위에서 뭐가 더 중요했냐면 최재형 목사 측에서 뭐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당시에 녹취록을 틀었다는 거예요. 10분 동안. 근데 그걸 듣고 수심위 이 위원들이 상당히 몰입해서 들었는데 저는 그래서 이 8대 7에 상당히 좀 각축을 이루는 결과가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어떠한 클리어한 누구나 들었을 때 그래 명백하게 이해가 되네 라고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당장 수사가 뭐 대통령실에 의해서 막힐지 아니면 뭐 검찰에 불기소가 되든지 간에 저는 언젠가는 수사가 돼서 처벌받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김건희 여사라면 오히려 저는 기소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나중에 이거 가지고 추가로 기소를 못 합니다. 근데 지금 불기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시 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검찰의 불기소는 그게 기판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한테 나중에 두고두고 짐이 될 텐데 이걸 그냥 잠시 지금 모면하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이것을 처분하면 저는 결국에는 언젠가 그게 시간이 앞으로 1년 아니냐 2, 3년 아니냐의 문제지 처벌받습니다. 네. 설 변호사 말씀대로 그러면은 죄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법적 판단을 사실은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대표는 계속 침묵하고 있다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그야말로 윤 대통령과 완전히 갈라서는 마이웨이를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다른 의료 공백 문제라든지 뭐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이런 것들까지는 이견을 낼 수 있어도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순간 그거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이 되겠다라는 선언이나 다름이 없다고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론이 요동치고 있고 국정 지지율이 거의 이제 20% 선까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계속 침묵하는 것은 일반 국민들은 물론이고 당원이나 보수층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비겁하고 좀 겁을 먹는다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시점을 좀 고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이 뇌물이라고 하는 청탁이라고 하는 것이
준 사람도 애초에 청탁을 목적으로 선물을 이 가방을 준 것이 아니고 받는 사람도 내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인식하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거를 과연 정말 완전히 청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좀 되게 회색지대의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아까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묻히면 다음에 커진다. 그거는 이제 회피할 수 없는 약간 역사의 순리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장기 독재를 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저는 적절하게 풀어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대통령과 여사가 실책을 인정하고 국민들께 머리에 팍 숙여서 사과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이거는 계속 그냥 여진이 계속 갈 것 같습니다. 네. 자,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정권이 서서히 무너지는구나. 뇌물 받은 사람은 무죄, 뇌물 준 사람은 유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게 공정은 아닌데 말입니다. 이런 글도 주셨습니다. 김건희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국민 분노에 불을 붙이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고요. 윤석열 정부가 악수를 두는 것 같다. 한동훈은 왜 침묵하나? 이런 의견. 또 김건희 불기소 나오고 대통령은 특검법을 또 거부한다. 민심이 가만히 있을까?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에 결혼 전 일로 특검하고 국정조사하자는 건 솔직히 좀 과하다. 지금 수사심의위에서 다뤘던 디올백은 그 결혼 전 일은 아니죠. 자, 준 사람이 처음엔 청탁 아니라고 했다. 말 바꾼 거지. 최 목사는 평범한 명절 인사라고 카톡까지 해놓고 또 여기다가 자기는 떠버리는 사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신뢰감 안 되는 인물이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제가 좀 이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추가를 하면은요. 이번에 최재형 목사가 요구해서 이루어진 이제 수사 심의의 결론을 보면 우리는 지금 청탁 관련 이제 기소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최재형 목사가 현재 받고 있는 혐의는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청탁금지법 위반, 그리고 두 번째가 명예훼손, 그리고 세 번째가 주거침입,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인데 지금 이번에 수사심의에서 그동안에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기관이 해왔던 결론을 다 뒤집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로 지금 청탁금지법 위반은 지금 무혐의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기소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그건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 명예훼손, 주거침입 그리고 공무집행 방해 이 3가지는 다 불기소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수사심의의 결론은 뭐냐? 한마디로 2가지예요. 첫 번째,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이 표적,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이 결론이 담겨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재형 목사가 사실 경찰 수사를 또 다시 받고 있잖아요. 네. 이 부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민주당에서 이 사건 나올 때마다 조금이라도 사실관계라든가 어떤 그 관련자의 멘트가 나오면은 굉장히 이제 전사적으로 다 이제 언급을 한마디씩 합니다. 그 중에 전 가장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은 현재 수사를 하고 있는 판사와 현 재판하고 있는 판사와 그다음에 수사를 하는 검사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결론이 내지 않으면은 심판하겠다. 예를 들면 이미 지금 벌써 그 검사들 탄핵을 4명을 지금 했지 않습니까? 탄핵안 발의해서 지금 그 중에 한 명은 지금 이번 날짜까지 잡혔습니다. 탄핵 청문회 날짜 잡혔고요. 그다음 판사 이번에 그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가 그 대북 송금 관련해 가지고 1심에서 9년 정도 형을 받았습니다. 그 판결 나왔을 때도 민주당에서는요. 그 판사에 대해서 판례기라고 불렀어요. 판사 플러스 해가지고 그렇게 불렀었고 또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를 투표로 하자. 그러니까 판사 선출제 선거에서 뽑자 할 정도로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수사 검사든 그다음에 재판하는 판사든 간에 전부 다 배척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니까 오히려 더 이런 모든 과정들 권익이라든가 중앙지검이라든가 수심이라든가 이런 단계마다 이게 사법에 대한 어떤 결론에 대해서 존중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정치적 공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서 이렇게 사법부를 너무 불신하고 탄핵시키는 그런 태도는 우리 헌정 질서 오히려 무너뜨리고 법처지를 무너뜨리는 행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